복잡한 아이디어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헤쳐볼 핵심, 바로 욕망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성이나 제도, 심지어 기술 같은 걸 떠올리실 텐데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게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하는데요. 뭐냐면 이데올로기, 종교, 정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역사 속에서 욕망이라는 본질이 계속 갈아입어온 그런 여러 옷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욕망이 어떻게 사회의 엔진이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고대 사회, 현대 금융, 그리고 최신 기술인 RWA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힘이 대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쭉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논의의 핵심 아이디어는 철학자 르네 지라르한테서 나왔습니다. 지라르의 주장은 간단해요. 인간은 자기 욕망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뭔가를 욕망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 욕망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특정 브랜드의 가방이나 신발이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라르는 이 과정을 모방 욕망, 즉 이미테이시오라고 불렀어요. 물론 이 모방이라는 게 학습과 문화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모두가 똑같이 희소한, 한정된 뭔가를 원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이게 끔찍한 경쟁과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고대 통치자들은 이런 철학 이론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이 원리만큼은 본능적으로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통치술이라는 게 결국 뭐였냐면 바로 이 모방을 설계하고 그 방향을 딱 정해주는 기술이었던 거죠. 고대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욕망은 지금처럼 서로 막 교환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명예, 신앙, 가문 같은 가치들 말이죠. 이걸 서로 직접적으로 환산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통치자들은 일부러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성인처럼 살아라, 저 충신처럼 행동해라, 저 명예로운 전사를 본받아라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소수의 고기업 모델들만 딱 보여줌으로써 사회 전체를 통제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때 이 모든 걸 한 방에 바꿔버릴 정말 파괴적인 기술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제각각이던 모든 가치들 있죠. 명예, 자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도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공통 언어로 번역되고 측정되고 또 교환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 언어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이야말로 모든 욕망을 재는 보편적인 척도가 되어버린 거죠. 이로써 자본주의는 사회의 욕망을 관리하는 새로운 운영체제, 즉 OS가 된 셈이고요. 주식시장은 그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중앙처리 장치, CPU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ETF 같은 금융상품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 거죠. 접근성을 확 낮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소수의 모델에 똑같이 투자하게 만들었잖아요. 말 그대로 소수의 욕망을 수백만 명이 따라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들, 예를 들면 뉴욕 맨해튼의 상업용 빌딩이라던가 수백억짜리 미술품 같은 것들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었죠. 그런데 바로 RWA라는 새로운 기술이 바로 그 장벽을 허물냈다고 나선 겁니다. RWA는 말 그대로 세상의 어떤 실물 자산이든 잘게 쪼개서 토큰으로 만들 수 있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맨해튼 초고층 빌딩의 일부를 소유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더 이상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사고 팔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 대상이 되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일단 욕망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버리면 어마어마한 정치적 폭발 없이는 절대 다시 닫을 수 없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고 또 엄청나게 강력해진 욕망의 시스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두고 현대사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통치 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 시대에 두 거대 권력을 이렇게 딱 대비시키는 겁니다. 한쪽은 어떻게든 욕망을 억누르려는 권위주의 국가고요. 다른 한쪽은 반대로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증폭시켜서 돈을 버는 빅테크 플랫폼이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결국 이 두 모델 중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국가일까요? 아니면 플랫폼일까요? 둘 다 아니라는 게 이 자료의 결론입니다. 미래는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둘이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융합된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그 최종 형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욕망을 마구 증폭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면서요. 하지만 그 욕망이 향할 수 있는 출구는 국가 권력으로 딱 통제해버리는 거죠. 디지털 아이디나 결제 시스템, 법 같은 걸로요.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도발적인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알고리즘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고 그 출구는 코드로 통제된다면 과연 우리의 선택 중에 진정으로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무엇이 옳은 거를 고민하던 세상에서 누구를 따라하고 누구를 미워할 것인가만 남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욕망을 피할 수 없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싱크 코스모스 랩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